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70대가 된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와 그 후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부디 이 늙은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힘들었지만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자랐죠. 20살 때 제 남편을 만났어요. 그는 같은 동네에 살던 청년이었는데 우연히 동네 잔치에서 만났어요. 그의 따뜻한 미소와 배려 깊은 성격에 마음을 빼앗겼죠. 우리는 3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했어요. 결혼 후 2년 만에 아들을 낳았죠. 아들을 키우는 일은 힘들었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밤새 울던 아들이 아침에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면 모든 피로가 날아가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회사원이었는데 늘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하지만 그만큼 집에 있는 시간이 적어서 아들을 키우는 일은 주로 제 몫이었죠. 때로는 외롭고 힘들었지만 아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무엇보다 큰 기쁨이었어요.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책가방을 메고 씩씩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요. 중학생이 되어 처음으로 교복을 입었을 때,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을 때, 그 모든 순간이 제겐 보물 같은 추억이에요.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죠. 그때 정말 큰 슬픔에 빠졌지만 아들이 곁에서 많이 위로해줬어요. 남편이 떠난 후 저는 더욱 아들에게 의지하게 되었죠. 그런 제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아들은 30살이 되도록 장가를 가지 않아 제 속을 태웠거든요. 그러다 직장에서 만난 여자와 사랑에 빠져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 아이의 밝은 미소에 반해버렸어요. 며느리는 똑똑하고 야무진 아이였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능력 있는 직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결혼식 날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드디어 제 아들이 가정을 이루고 저는 시어머니가 되는구나 싶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결혼 후 1년 아들과 며느리는 임신 소식을 전해왔어요. 저는 정말 기뻤죠. 드디어 할머니가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임신 기간 동안 며느리를 위해 보양식도 해주고 태교에 좋다는 책도 사다 주면서 며느리를 챙겼죠. 며느리도 처음에는 제 정성을 고마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우리 가족에게 작은 천사가 찾아왔어요. 손주가 태어난 거예요. 병원에서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아들이 저를 병실로 안내했고 며느리가 품에 안고 있는 작은 생명체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어머니 안아보세요. 떨리는 손으로 손주를 받아 안았을 때 30년 전 제 아들을 처음 안았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렇게 작고 여렸었나. 주름진 작은 얼굴, 꼭 쥔 주먹, 그리고 말랑하면서 부드러운 피부. 모든 게 너무나 사랑스러웠죠. 손주를 품에 안은 채 저는 30년 전 그날을 떠올렸어요. 힘든 진통 끝에 아들을 낳고 처음으로 그 작은 생명을 안았던 그 순간. 그때 느꼈던 그 벅찬 감동이 다시 한번 저를 덮쳤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기쁨의 눈물이자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는 것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었죠. 며느라 고생 많았어. 너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저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안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머니, 우리 아들 예쁘죠? 아들의 말에 고개를 들어보니 아들과 며느리가 행복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나는 이제 할머니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래, 정말 예쁘구나. 너희 둘 닮아서 더 예쁘네. 손주의 작은 손가락이 제 손가락을 꼭 쥐었을 때 저는 다짐했어요. 이 작은 생명을 위해 무엇이든 해주리라고. 제가 아들을 키우면서 느꼈던 그 무한한 사랑과 책임감이 다시 한번 샘솟는 걸 느꼈어요. 첫 한 달은 정말 행복한 나날의 연속이었어요. 며느리의 산후조리를 도와주면서 손주를 함께 돌봤죠. 밤에 울 때마다 일어나 우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나이 들어 힘들긴 했지만 그 모든 순간이 감사했어요. 손주를 위해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거든요.
손주가 처음으로 웃던 날 우리 가족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 작은 미소에 우리 모두의 마음이 녹아내렸죠. 손주가 뒤집기를 처음 성공했을 때 마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것처럼 기뻐했고요. 며느리도 처음에는 제가 도와주는 것을 정말 고마워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라고 자주 말하곤 했죠. 그때만 해도 우리 관계는 정말 좋았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관계였달까요. 손주를 돌보면서 저는 제 인생에 새로운 의미가 생겼다는 걸 느꼈어요. 아들을 키우면서 느꼈던 그 기쁨과 보람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된 거죠.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달랐어요. 더 여유롭게, 더 지혜롭게 아이를 대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면서 저는 이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출산 휴가를 마치고 회사로 복귀하게 되면서부터였죠. 처음에 며느리가 말을 꺼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어머니, 제가 회사에 다녀와야 해서 아이를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당연히 좋다고 했죠. 손주를 돌볼 수 있다는 게 기뻤으니까요. 아침 일찍 며느리가 아이를 데려오면 저는 하루 종일 손주를 돌봤어요. 우유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재우고. 정신없이 바빴지만 즐거웠어요. 처음 몇 주 동안은 정말 좋았어요. 며느리가 퇴근할 때마다 감사하다고 말해주었고 주말에는 직접 아이를 돌보며 저에게 쉴 시간을 주었죠. 저는 최선을 다해 손주를 돌봤어요. 정해진 시간에 맞춰 우유를 먹이고 낮잠도 재우고 기저귀도 자주 갈아줬죠. 아이가 울 때마다 안아주고 달래주었어요. 그런데 점점 며느리의 요구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죠. 어머니, 우리 아이 우유 먹일 때 온도 좀 더 체크해 주세요. 기저귀 갈 때 로션도 발라주시면 좋겠어요. 아이 옷은 이렇게 개어서 정리해 주세요. 저는 며느리의 말대로 하려고 노력했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다 며느리가 주말에도 아이를 맡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주말에 친구들 만나기로 했는데 아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한 주 동안 너무 힘들어서 좀 쉬고 싶어서요. 처음에는 이해했어요. 젊은 며느리가 친구들도 만나고 쉬고 싶은 마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런 일이 점점 더 잦아졌어요. 주중에 회사 때문에 아이를 맡기는 건 이해할 수 있었지만 주말마다 개인적인 일정으로 아이를 맡기는 건 좀 그렇더라고요. 게다가 며느리의 요구사항은 점점 더 세세해지고 많아졌어요. 어머니, 아이 밥 먹일 때 반드시 유기농 재료로 만든 이유식으로 해주세요. 산책은 하루에 2번씩 꼭 나가주세요. 아침에는 9시, 오후에는 4시예요. 집안 온도는 항상 22도로 유지해 주시고 습도는 50% 정도로 맞춰주세요. 아이 장난감은 사용할 때마다 소독해 주셔야 해요. 낮잠 재울 때는 꼭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세요. 모차르트가 좋대요. 이런 요구사항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저는 점점 지치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돌보는 일 자체도 힘든데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신경 쓰려니 정말 힘들더라고요. 한 번은 실수로 습도 조절을 잊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날 저녁 며느리가 퇴근하고 와서 습도계를 확인하더니 얼굴을 찌푸리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습도가 너무 낮아요. 아이 피부에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하루 종일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작은 실수 하나로 이렇게 지적받으니 서운하더라고요. 점점 며느리의 요구사항을 따라가는 게 버거워졌어요. 아이를 돌보는 일이 더 이상 즐겁지 않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리고 아들 가정을 위해 참고 또 참았어요.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며느리야, 아이는 엄마가 필요해. 주말에는 네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어떨까? 그런데 며느리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어머니, 제가 일하느라 평일에 쉬지를 못하니까 주말에라도 좀 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손주를 봐주시는 게 싫은 거 아니에요? 아니면 돈이 필요하신 거예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손주를 돌보는 게 돈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니.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싸움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때 좀 더 단호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후회가 돼요. 이렇게 며느리와의 관계는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고 저는 점점 더 지쳐갔어요.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지만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걱정되기 시작했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며느리와의 관계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점점 더 자주 아이를 맡겼고 저는 점점 더 지쳐갔죠. 70 들어선 나이에 갓난아이를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실 거예요. 하루 종일 아이를 안고 업고 달래느라 허리와 팔이 아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어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나려는데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왔어요. 그동안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온 것 같았죠. 하지만 그날도 며느리는 아침 일찍 아이를 데려왔어요. 어머니, 오늘은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아이 좀 잘 부탁드려요. 아픈 몸을 이끌고 하루 종일 아이를 돌봤어요. 허리 통증 때문에 아이를 안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어떻게든 버텼죠. 그날 저녁 며느리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겨우 앉아 있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며느라, 내가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내일은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그런데 며느리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어머니, 내일도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요. 병원은 모레 가시면 안 될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결국 며느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죠. 다음날 아픈 몸을 이끌고 아이를 돌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드디어 병원에 갈 수 있었죠. 하지만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결국 손주와 함께 병원에 가야 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진찰을 하시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할머니, 허리 디스크가 심각하네요. 당장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무거운 것을 들거나 장시간 아이를 안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얼마나 무리를 했는지 실감이 났거든요.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에게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얘들아, 내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허리가 너무 아파서 당분간 아이를 돌보기 힘들 것 같아. 그런데 며느리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어머니, 그럼 아이는 어떡해요? 제가 지금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서 매일 야근해야 할 것 같은데 어쩌죠? 어머니가 안 봐주시면 우리 어떻게 해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제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참았어요. 대신 타협을 제안했죠. 그럼 내가 오전에만 봐줄게. 오후에는 다른 분한테 부탁하는 건 어때? 하지만 며느리는 그마저도 싫다고 했어요. 낯선 사람한테 아이를 맡기는 게 불안하대요. 그때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저는 아들이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기대했죠. 하지만 아들의 말은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힘들어요. 지금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어머니밖에 없어요. 조금만 더 참아주실 수 없나요? 허리 아프신 건 알지만 그래도 손주를 위해서. 그 순간 저는 배신감을 느꼈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꼈던 아들마저 저의 고통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게 너무 서글펐죠. 알았다.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한참을 울었어요. 제 건강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편의만을 생각하는 아들과 며느리가 원망스러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손주가 걱정됐어요. 결국 저는 아픈 몸을 이끌고 계속 손주를 돌봤어요. 물리치료를 받으러 갈 때면 더 큰 문제가 생겼죠. 아들과 며느리는 회사 일에 바빠 신경 쓰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얘들아, 내일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 아이는 어떡하지? 그럴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어요. 어머니, 저희가 지금 너무 바빠서요. 어떻게든 알아서 해주실 수 없나요? 결국 저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죠. 아픈 몸으로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것도 힘들었고 치료받는 동안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병원 관계자들이 아이를 무척 이뻐해 주었어요. 간호사 선생님들이 번갈아가며 아이를 봐주셨고 심지어 의사 선생님도 틈틈이 아이와 놀아주셨죠. 할머니, 걱정 마세요.
우리가 아이 잘 볼 테니 치료 편하게 받으세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가족보다 더 따뜻하게 저를 이해해주는 이들의 친절에 감사함을 느꼈죠. 덕분에 물리치료를 받는 동안만큼은 그나마 편하게 받을 수 있었어요. 아이도 병원 분위기에 익숙해져서 울지 않고 잘 지냈고요. 하지만 병원에서 나오면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제 상황에 무관심했고 저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이렇게 3달이 지나는 동안 저의 건강은 점점 더 나빠졌고 가족과의 관계도 점점 더 멀어져 갔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하던 가족들 사이에서 이제는 그저 아이를 돌보는 도구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아 너무나 슬펐답니다. 병원 관계자들의 친절이 오히려 제 가족의 무관심을 더 두드러지게 만들었고 그것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손주는 돌을 지났고 저는 점점 더 지쳐갔어요. 허리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밤에 잠을 제대로 자본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였죠. 그런데도 아들 부부의 요구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아들 부부는 여전히 아침 일찍 손주를 데려왔고 저는 아픈 몸을 이끌고 하루를 시작해야 했죠.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는 날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오늘 물리치료 받으러 가시죠?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리고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좀 늦게 끝나거든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제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늘 참았어요. 손주를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요.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왔어요. 아침부터 허리 통증이 평소보다 더 심했어요. 겨우 일어나 손주를 돌보고 있는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에 회식이 있어서 아이 좀 늦게까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아, 그리고 제가 내일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해서 내일 모레 아침까지 아이 좀 부탁드려요. 그 순간 제 안에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1년 동안 쌓인 모든 스트레스와 서운함, 그리고 무시당한 느낌이 한꺼번에 폭발했죠. 더는 못하겠어.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1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하니? 허리는 점점 더 아파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너희는 나를 그저 아이 돌보는 기계로만 보는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감사?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 내 건강은 왜 신경 쓰지 않은 거야? 물리치료 받으러 갈 때마다 아이를 데리고 가야 했고 아픈 몸으로 하루 종일 아이를 돌봐야 했어. 너희는 한 번도 내 상황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잖아.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걸 느꼈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그 흔한 유모차 하나 사주지 않았잖아. 아이에게 좋지 않다며. 그래서 매일 아이를 안고 다니느라 허리가 더 아팠던 거야. 너희는 그걸 몰랐겠지? 그때 문득 떠올랐어요. 며느리가 제가 다니는 병원에서 물리치료 받을 때 병원 관계자들이 아이를 잘 돌봐준다는 걸 알게 된 후부터는 물리치료 받으러 가는 날에도 어김없이 아이를 맡겼다는 사실이. 심지어 너는 내가 물리치료 받으러 가는 날에도 아이를 맡겼어. 병원 관계자들이 아이를 봐준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그날조차 쉴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어. 내가 얼마나 지쳤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어. 며느리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어. 더 이상 예전처럼 할 수가 없다고. 너희는 그걸 왜 모르는 거야? 왜 내 몸 상태는 신경 쓰지 않고 그저 너희 편의를 위한 도구로만 여기는 거야? 며느리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만해. 이제 나는 더 이상 손주를 못 봐줘. 네 아이는 네가 키워. 나는 이제 안 돼.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는 한동안 울었죠.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슬픔, 분노, 서운함, 그리고 죄책감까지.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폭발해버린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후련함도 느꼈죠. 드디어 제 마음을 털어놓았다는 해방감 같은 거였을까요?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변했어요. 아들 부부와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져 버렸고 손주를 보는 일도 거의 없어졌어요. 하지만 그만큼 제 건강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죠.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날의 폭발은 어쩌면 필연적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때로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 참는 것보다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나 봐요. 그 일 이후로 아들 부부와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손주를 맡기러 오지 않았고 전화도 오지 않았죠. 처음에는 이렇게 갑자기 모든 것이 변해버린 상황이 어색하고 당황스러웠어요. 한편으로는 제 몸이 쉴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슴이 텅 빈 것 같은 허전함을 느꼈어요. 매일 아침 들리던 손주의 웃음소리, 저를 반기며 뛰어오던 작은 발걸음 소리.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으니까요.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문득 눈물이 나곤 했어요. 제가 너무 심했던 걸까? 좀 더 참았어야 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그동안 제 건강과 감정을 무시당했던 순간들이 떠올랐고 그럴 때면 제 결정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명절이 다가왔을 때 저는 조금 기대를 했어요. 아무리 관계가 틀어졌다고 해도 명절만큼은 함께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현실은 제 기대와 달랐어요. 첫 명절에 아들이 혼자 찾아왔어요. 손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형식적인 인사를 하고 아들은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손주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들아, 밥은 먹고 왔니? 네, 먹고 왔어요. 저는 잠깐만 들렀다 갈게요. 그렇게 짧은 대화를 나누고 아들은 서둘러 일어났어요.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지만 표정 관리를 하려 했었죠. 그 후로도 명절마다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어요. 때로는 아들만 오고 가끔 며느리도 함께 왔지만 그때는 더 짧게 인사만 하고 가곤 했어요. 손주의 얼굴은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죠. 매번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조금씩 더 아파왔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어요. 가끔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또래의 할머니들이 손주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팠죠. 그럴 때면 집에 와서 몰래 눈물을 흘리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추석이 다가왔어요. 이번에도 별다른 기대는 하지 않았죠. 그런데 예상 밖으로 아들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혼자였고 얼굴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아내와 크게 다퉜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긴장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걱정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죠. 무슨 일이 있었니?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니를 왜 그렇게 대하냐고 물었더니 아내가 화를 냈어요. 시어머니면 당연히 손주를 봐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며느리가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니. 아들이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럼 너는 우리 어머니를 그저 아이돌 보미로만 생각한 거냐고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마음도 덩달아 아파왔죠.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들이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래, 맞아. 나는 시어머니를 그저 아이돌 보미로 생각했어. 다른 집은 시어머니에게 손주 얼굴도 안 보여준다는데 시어머니는 손주도 돌보고 좋은 거 아냐? 라고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동안 제가 느꼈던 모든 서운함과 아픔이 한순간에 밀려왔어요. 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내의 그런 생각을 몰랐다니. 제가 너무 늦게 알아챘어요. 아들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모른답니다. 아들아,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가족이란 게 이렇게 쉽게 깨어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동시에 아들이 이렇게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작은 희망도 느껴졌어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 가족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제 질문에 아들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머니께 너무 죄송해요.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를 더 잘 모시고 이해하도록 노력할게요. 그로부터 얼마 후 아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손주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아들의 표정이 많이 어두워 보였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와 크게 다퉜어요.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 계속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께 너무 무례하게 대했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했죠.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났어요. 아내에게 장인 장모님께 손주를 맡기는 건 어떨지 물어봤어요. 아들의 말에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왜 그런 일을 해야 하냐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죠. 그래서 저도 화를 냈어요. 그럼 우리 어머니는? 손주 똥 기저귀까지 다 갈아주시면서 고생하셨는데 그렇게 대우해놓고 왜 네 부모님에게는 부탁조차 안 하는 거냐고 따졌죠.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겪었던 고통을 아들이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았거든요. 그러자 아내가 정말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아들이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나는 아이 키울 자신 없으니 네가 키우던 고아원에 맡기던 알아서 해라. 이혼하자고 소리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무리 며느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해도 이혼이라니. 그건 제가 바라던 게 아니었거든요. 아들아, 그래서 어떻게 됐니? 아내가 짐을 싸서 나가버렸어요. 이혼 서류를 보내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들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 순간 손주가 제 무릎으로 기어왔어요. 그 작은 손으로 제 얼굴을 만지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들아, 우리가 함께 아이를 키우자.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며느리의 행동에 화가 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상황이 제 탓은 아닌지 자책도 됐죠. 하지만 지금은 손주를 위해 강해져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부터라도 어머니께 잘할게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보니 제 마음도 아팠어요. 며느리가 집을 나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에게 합의 이혼 서류가 도착했어요. 아들은 당황스러워하며 제게 보여줬죠. 어머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서명해야 하나요? 저도 어찌할 바를 몰라 한참을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런 중요한 결정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아들아, 우선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우리는 함께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죠. 변호사님, 제 아내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면서 합의 이혼 서류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는 우리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셨어요. 제가 손주를 돌봐온 과정, 며느리의 태도, 그리고 최근의 갈등까지 모두 말씀드렸죠. 한참을 고민하시던 변호사가 입을 열었어요. 지금 상황으로는 합의 이혼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아이의 양육권 문제가 명확하지 않아 보이네요. 일단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마도 곧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것 같습니다. 아들은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합의 이혼 서류에 서명하지 않고 기다리기로 했죠. 예상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통지가 왔어요. 이제 우리는 법적 대응을 해야 했어요. 손주의 미래가 걸린 일이니까요.
변호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상황을 들어보셨어요. 변호사님, 제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아이를 포기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는 우리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시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상황을 들어보니 아이의 양육권은 아버님께 주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증언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며느님이 아이를 방치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유리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손주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법정 날이 되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 마주보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죠. 재판이 진행되면서 며느리의 무책임한 행동들이 하나둘씩 드러났어요. 제가 증언대에 섰을 때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사실대로 말했어요. 며느리는 종종 아이를 저에게 맡기고 며칠씩 연락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이가 아플 때도 외출을 강행했죠. 법정의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판사님은 모든 증언을 들으신 후 결정을 내리셨어요. 피고의 잘못된 양육 방식과 무책임한 행동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양육권을 부여합니다. 또한 피고는 매달 적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항의했어요.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왜 양육비를 내야 하죠? 거절합니다. 하지만 판사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판결을 거부한다면 법정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변호사가 며느리가 저에게 했던 말들과 아이를 방치했다는 증거들을 추가로 제출했어요. 그걸 본 며느리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고 이내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양육비를 내겠습니다. 그렇게 길고 고통스러운 법적 절차가 끝났어요. 아들은 양육권을 얻었고 며느리는 매달 양육비를 내기로 했죠. 법적 싸움이 끝나고 몇 년이 지났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손주를 돌보는 일에 점점 더 익숙해졌죠. 예전에 비하면 훨씬 편하고 수월하게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되었어요. 손주는 어느새 유치원에 다니는 나이가 되었고 매일 아침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후에 데리고 오는 일이 제 일과가 되었어요. 아들은 회사 일로 바빴지만 퇴근 후에는 항상 아이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죠. 우리 셋은 작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들의 행복을 빌어야 한다는 생각에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죠. 그래? 어떤 사람이니?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회사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분이에요. 저와 비슷한 나이의 이혼녀예요. 저와 비슷한 상황이라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아들이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죠. 그분도 저처럼 힘든 시간을 겪었더라고요. 결혼 생활이 어려워 이혼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남편이 양육권을 가져가 아이를 볼 수 없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아이를 보면 자기 아이 생각이 난다고 해요. 하지만 동시에 아이를 정말 예뻐해 주더라고요. 아들의 눈빛이 조금씩 밝아지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 그분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 상황을 이해해주고 어머니와 아이에 대해서도 늘 걱정해주고 물어봐요. 어머니도 한번 만나보면 좋겠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새로운 사람이 우리 가족에 들어온다는 게 조금은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이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도 있었죠. 그래, 언제 한번 만나보자꾸나. 나도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구나. 아들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어요. 고마워요, 어머니. 제가 날짜를 잡아볼게요. 이후 다 같이 만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들이 소개해준 그 사람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고 좋은 사람이었죠. 이후에도 자주 이야기를 나누며 주말에는 다 같이 손주를 데리고 놀러 가기도 했죠. 그리고 마침내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들이 결혼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저 결혼하려고 해요. 어머니께서 허락해 주신다면요. 아들의 눈빛에서 행복과 기대,
그리고 약간의 불안을 읽을 수 있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그래 아들아. 너희가 행복하다면 나도 기쁘단다. 축하한다. 결혼식 날 저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이 새 신부와 함께 입장할 때 그들의 얼굴에서 행복이 넘쳐 흘렀거든요. 손주도 꽃가루를 뿌리며 즐거워했죠. 새 며느리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손주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따뜻해졌죠. 처음에는 어색할 줄 알았는데 며느리는 손주를 마치 자기 친자식처럼 대해주었어요. 어머님, 제가 아이의 엄마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럼. 너는 이미 훌륭한 엄마야. 우리 아들이랑 손주가 너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가족은 더욱 돈독해졌어요. 손주는 새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밝고 건강하게 자랐고 아들과 며느리도 서로를 아끼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갔죠. 가끔 과거를 돌아보면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이 꿈만 같아요. 그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가족의 모습을 보면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저는 행복한 할머니예요. 손주와 함께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내는 게 제 일상의 즐거움이 되었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퇴근 후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져요.